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용인 외대부고 20기에 합격한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대부고 20기로 합격하게 된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년도 상성고등학교 44기로 입학하게 된 강입니다. 우선 잘 실감이 안 났던 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 방에서 엄마가 합격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좀 정말 내가 합격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좀 기쁜 마음이 뒤늦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이 든 뒤에는 아,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조금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격할 줄을 몰랐어가지고 면접에서 실수도 하나 했었고 그래서 합격할 줄 몰랐는데 자다가 전날에 갑자기 합격 발표가 떠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도 지금 놀라서 지금 가슴이 조금 싱숭생숭하고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학교 축제가 끝나고 최종 합격 발표가 나자마자 어머님께서 스크린샷을 보내주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서 목소리로 기쁨을 표출하면서 마음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 저는 예비 소집까지 갔다 온 지금 아직까지 상산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이 잘 믿겨지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합격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산고등학생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외대부고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제 중학교 1학년 동아리 부장 선배 덕분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되게 멋있었고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선배가 외대부고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저렇게 멋진 선배가 진학하는 외대부고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때 처음 외대부고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외대부고를 조사해봤더니 정말로 외대부고에는 정말 제가 동경했던 그 선배처럼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또한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서포트해줘서 그들이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런 학교에 진학해서 내가 뭔가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좀 알차고 그 다음에 내 꿈을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거 보고 한번 특목자 사고 입시 준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막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외대부고 선배님들이 홈커밍데이 해가지고 막 이제 강연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외대부고 저렇게 시설도 좋고 막 뭐 급식도 맛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외대부고 가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대부고를 그때부터 이제 희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다양한 과목을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흥미가 있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알아볼 때 영재학교, 과학고 등 많은 학교가 있지만 저는 상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크게 관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산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곳에 추가로 이제 후기 고등학교라는 점이 저에게 중학교 3학년이라는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한 이 상산고등학교에서 자율탐구 활동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상산고등학교가 마음에 들어서 이때부터 상산고등학교를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만 진로를 설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진로를 구체화시켜서 내가 이 진로를 갖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을 해놓지 않아서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이 진로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자료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틀을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해서 마지막에는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소서 처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면접 준비로 넘어갈 때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외대부고는 면접 질문이 이제 3개고 근데 그걸 15분 동안 말해야 되다 보니까 한 면접 질문에 이제 5분씩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막 초반에 막 열심히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막 40초 겨우 채우고 그랬을 때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은 벌써 막 3분, 5분 채우는 거 보면서 외대부가 확실히 지원하기 힘든 학교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좀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산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중에 자기소개서에 독서 3권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상산고등학교만의 점을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독서 3권을 작성할 때 기존의 독서 기록장에 적혀있는 줄거리와 느낀 점만을 쓰는 것이 아닌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을 하여서 내가 이 등장인물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점들을 추가로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을 하는 또 다른 과정을 겪음으로써 독서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독서를 하는 과정이 저에게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저에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명칭은 언론탐구 동아리긴 한데 신문부 개설해가지고 이제 막 학교 신문 같은 것도 막 배포해보고 뭐 아무튼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외대부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뭔가 딱히 이렇다라고 할 건 없지만 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서 뭐든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나 아니면 발표회 같은 것들을 모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제 관심 분야냐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지원을 해서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제 진로의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면접 준비 공부를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밀감 조성을 많이 해놓은 게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대부고 지원한다면 성적도 무조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이제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밀감 기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은 이제 선생님들끼리 막 이제 얘기할 때도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청적 이제 세특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서 막 후반부에 이제 세특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힘들 정도로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저는 선생님들이랑 친밀감 조성해놨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대부고에 합격할 수 있었던 열쇠는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차분하게 말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 면접 준비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큰 거부감이나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은 좀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편안하게 말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면접관 앞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능력이 그 외대부고를 합격하는 데 큰 열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산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수학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 상산고등학교는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공통 질문이라는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산고를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열쇠로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문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름으로써 저는 상산고의 공통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이 저에게 상산고 합격으로 가는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학의 아침 입시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점은 길게 짜여진 커리큘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이 수학의 아침 입시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이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기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 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제가 이 진로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이 입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머스트가 확실히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거는 일단 탐구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딴 데에서 탐구를 했을 때는 막 이제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주고 그냥 알아서 외워라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여기 머스트는 이제 약간 열심히 같이 도와주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때 이게 이제 면접에서도 실제로 했던 거다 보니까 막 답변하다가 막 모르는 거 나오고 그러진 않아서 머스트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면접 준비할 때도 막 일주일에 네 번씩 2번 해서 막 8번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면접할 때도 긴장감 감소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학의 아침에서 저는 면접을 매우 많이 했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중학교 3학년에게는 흔치 않은 그러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들이 면접을 겪을 일이 실질적으로는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면접을 고등학교 면접장에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수학의 아침에서 면접을 많이 진행하고 다양한 예비 질문을 받아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누적을 시킨 것이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마 10월 말에 처음으로 입시데이, 면접데이를 봤던 그런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 3분 계시고 정말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보는 면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도 이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되게 후회가 많이 남고 그리고 끝에 막 되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그 면접데이 이후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각오를 다지게 돼서 지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머스트에서 면접데이라고 해가지고 3대1 면접했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면접데이 날은 이제 2번 들어가는데 각각 이제 면접관 선생님 3명 해가 이제 질문지도 실제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실제 면접처럼 대비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약간 뭐랄까 긴장감 감소에도 아까 말대로 도움도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연습해볼 때도 3대1로 하는 게 확실히 1대1보다 압박감도 크고 해가지고 이런 걸 미리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산불과 관련된 탐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산불에 주로된 과학적인 원인 등을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대비 질문 과정에서 이러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산불이라는 자연재해가 오직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산불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 질문을 받음으로써 저는 산불과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면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뭔가 꿈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일찍 되도록 빨리 자신의 꿈을 찾고 또 내가 이 진로를 갖고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빨리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번째로는 이제 학교 생활, 생기부 관련돼서인데 뭔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모두 다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하는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표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참가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참가한 대회나 그런 발표회에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했던 소스나 아니면은
뭔가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뭔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후배들도 이런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시라든지 면접을 좀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대부고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말은 일단 확실히 뭐 계속 들었겠지만 활동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자소서 쓸 때 이제 활동한 게 없으면 자소서 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오히려 활동한 건 많으면 많을수록 답변해서 활용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막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별로 딱히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활동들을 전부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성적 뒷받침 된다면 외대부고는 그만큼 이제 훌륭한 학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입학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외대부고만큼 이 주변에 좋은 학교는 없는 것 같고, 또 뭐 세특 관리도 열심히 하려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친밀감 조성도 하고 뭐 친해지는 거, 그 정도가 저는 해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학하는 기간에 새로 들어올 후배님이신 45기, 46기 분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항상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수학 선행을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산고등학교에서는 비록 고등학교 1학년에선 수학 상과 수학 하를 가르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한 학기의 수원 수투를 모두 나가고 두 번째 학기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확통 중에 2개 또는 3개를 골라서 이러한 점들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이러한 이 선행 과목들을 미리 겪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상산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시험을 치게 된다면 저는 이 내신을 따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조언을 더 해드리고자 한다면 수학적인 문제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공통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학을 선행하는 것과 동시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